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인데 이게 좀 웃긴 게 사실 이 적분을 원래 고2 때 배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정적분의 정의를 먼저 배우고 가야 되는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교과 과정이 좀 그지같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적분을 10번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적분을 그래서 수투 때는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내용을 안 배우면 이 적분의 의미가 왜 넓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애매해. 그리고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쪽 내용을 이제 배우고 나면 적분이 왜 넓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적분을 이용해서 거리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야. 일단 우리가 미분의 기호는 dy dt야. 맞아 얘들아? 아, dy dx.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미분의 기호이기 이전에 뭐처럼 받는다 그랬어? 분수처럼 받는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야? 계산이 응? 짓거려봐. 뛰어 내려갈 판이니까 지금. 자, dy dx의 분수처럼 받는다 그랬잖아. 그럼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치환 조건 할 땐 얘를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맞아? 그 이유가 뭐냐고. 아주 심플하잖아. 미분의 정의 자체가 변화율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분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수를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럼 적분도 우리가 fx dx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걸 내가 뭐 이제 급한 대로 어떻게 했어? 곱한 걸로 봐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환적분 같은 거 쓸 때 이제 이게 곱하기로 보는 거잖아 이거를. 맞아?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왜 곱하기고 이런 애들이 왜 분수를 봐도 되는지 이게 그럼 정의를 공부하면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정의도 f'x라고 쓰고 자 어떻게 정의했어? h형으로 갈 때 이거잖아 결국. 그래서 h분의 뭐 이렇게 썼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dx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거잖아. 근데 이 델타 x 대신에 누구 쓰는 거야? h를 쓰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게 0분의 0분의 부정형이라서 이것도 0분의 0분의 부정형의 극한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분수를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이런 거야. 첫 스타트를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걸로 가는 거야. 뭘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분구조법을 잘 이해를 하려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얘들아. 그럼 니네가 일단 일정의 이 구분구조법에 대한 순서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뭘 기억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변수 체크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봐봐. 이 구분구조법에서 뭐가 나와? 정적분을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구분구조법의 저 세팅 포맷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뭐 생뚱맞게 뭐 어떤 문자를 외울 필요 없이 100% 이해할 수 있어 없어? 100%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얘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왜 적분의 넓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두 나와.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 나오거든? 그럼 그런 모든 실마리가 다 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은 이게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뭐 내가 구할 수 없는 넓이를 뭐 내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형의 면적의 합으로써 오케이? 뭐 근사값을 구한다 뭐 이런 따위 말들이 막 나와.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예전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뭔지 알아? 네. 뭐야? 실험하는.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무슨 긴장을 해. 나 좋아하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지. 잠깐만. 너 활동 시간에 들어오지 않냐? 안 들어와? 그러면 뭐 공통 시간에 이렇게 혼자 자꾸 웃고 있는 거야? 동시간. 내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웃는데 얘가? 여긴가? 저 민섭 선수. 목이 까칠해졌네. 그럼 안 되겠네. 어제 좀 하고 나는데 수업 아니라서 좀 집에 갈 때 좀 화났구나. 근데 그거 씨발 화풀이 왜 나한테 하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 봐봐 얘들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게 강호동이 나왔고 막 이렇게 시청자가 뭐 보내면 막 실험해서 막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그걸 누가 보낸 적이 있었어. 뭐 허벅지에 둘레 뭐 이렇게 막 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의 테스트를 뭘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새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옷을 홀라당 다 벗겨. 할까? 그 다음에 이 몸에다가 그 간호세로가 1cm짜리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 몸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빈틈없이 이거 하나씩 붙이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 빈틈. 너너너 방해하지 마.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중요한 걸 내가 유쾌하게 어떻게 좀 승화시키고자 하는 거지. 놀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분위기 파악 못해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뭐 사회 나가면 군대 가서 막 소원수리 긁고 막 이러는 거야. 뭐 고참이 때렸어요. 뭐 가혹행위 당했다. 뭐 고참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수치심을 느껴서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고참 막 영청 보내고 이러는 거야.
근데 막 조사 들어가면 고참이 얘한테 야 바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수치심을 읽겠다가 막 6번에다가 막 찌르고 막 휴가나 청와대에다 막 씨발 올리고 이런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낙오되고 도태되고 사회 나가서 그런 짓을 한다고 회사 가서 그냥 부장님한테 꼰질르고 팀장이 막 밟았는데 근데 부장님이랑 팀장이 더 친해 부장님이랑 얘가 더 친해. 당연히 부장님이랑 팀장이 친하겠지. 그럼 부장님이 팀장한테 먼저 말을 해줘. 그럼 팀장이 얘를 다시 갈고는 거지. 그럼 다시 또 그만둬. 그럼 그런데 한번 딱 잘리고 나면 이제 반대 치지 못해. 또 나중에 이제 뭐 편의점 포스 찍고 이렇게 인생 바뀌어가는 거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나중에 뭐 장가도 못 가고 씨파 편의점 포스나 졸라 찍고 그럼 뭐 최저임금 막 9,600원 올랐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면 돼. 사람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 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얘는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봤을 때 장담한다. 뭐 대학을 어딜 가도 상관없어. 무조건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인성이 그래. 족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평생 씨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때 괜찮았어? 한 번 더 깐죽되면 더 심한 폭언을 할 거야. 알겠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학원에 중1짜리 여자가 왔어. 근데 학원을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학원에서 엎드려 뻗쳐 시켰대. 중1짜리 애들한테. 너무 좀 그런 거 같아 그거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지. 나는 말로 죽이는 거야. 나는 중1은 원래 상대 안 하거든. 근데 중1짜리 애를 어떻게 엎드려 뻗쳐 시킬까? 그 학원 도대체 어딜까? 이 학원 한번 보내게. 아니 그런 학원들은 좀 혼나야 돼 솔직히. 그 중1짜리가 뭘 한다고 엎드려 뻗쳐 시켜. 그래서 이 학원의 아버지로서. 그래도 아마 이 학원은 엎드려 뻗쳐 시키면 또 그 온전히 한 새끼가 아니거든. 진짜 해요. 제 임세훈이 될까 봐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 눈치가 졸라 없어 이 새끼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구분구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얘 몸에다 이거 스티커 붙인 거야. 왜 붙였을까?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일단 얘 이 건널비를 구하는 게 가능해? 사람의 몸에는 막 곡선이나 굴곡이 있으니까 건널비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로세로가 1이라는 얘기는 이 한 면적이 얼마야? 1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막 졸라 붙여서 만약에 이 새끼 몸뚱이에 만약에 5,000개 들어갔다. 그럼 이 건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5,000 제곱센치. 그래서 이걸 막 계속 붙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세 사람한테. 왜냐면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의 원리인데 이게 괜히 너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널비나 내가 구할 수 없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할 수 없는 면적 누구? 곡선. 구할 수 있는 면적, 직사각형의 면적 이렇게 딱 심플하게 자르면 그만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은 이런 거야. 내가 구할 수 없는 곡선의 면적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누구의 면적으로? 여러 개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으로서 근사값을 구한다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은 이런 게 포인트야. 만약에 내가 여기 x축이 있어.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면적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게 중요해. 이런 면적을 구하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몇 개 쪽에 이런 제한은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아주 무성의하게 일종의 임세훈이지. 좀 그냥 이 넓이로 할게요. 정말 무성의한 새끼지. 일단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는 없지. 하지만 이만큼의 오차가 생겨.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반 딱 잘라서 몇 개의 직사각형으로 2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면 일단은 요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지. 근데 내가 이걸 몇 개로 쪼개버리면 4개로 쪼개버리면 오차가 어떻게 돼? 더 줄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마 여기는 직사각형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오차는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은 이런 거야. 내가 구할 수 없는 곡선에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1단계가 뭐냐면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야. 다시 몇 개로? 근데 문제는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도 어차피 우리는 뭐야? 더 많이 쪼갤 수 있으면 좋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이 n개라는 거는 사실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구조법의 핵심은 일단 너네가 이렇게 기억해. 직사각형의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하나 예를 들면 설명을 하고 이 예를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일반화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내가 일단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제일 심플한 곡선이 누구야? x제곱. 그래 x제곱이라고 치면 우리한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괜찮아? 또 안 괜찮은 이유는 없지 뭐. 그런데 우리가 x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문제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이거야. 언더스탠드?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의 순서는 뭐냐면 일단 자, 잘 들어. 밑등분 n등분하는 거야. 다시 몇 등분?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굳이 n 등분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이유는 나중에 되면 알게 돼. 근데 n 등분을 해야 우리가 식을 만들기가 어때?
편하니까 n 등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는 여기가 0이고 봐봐. 얘가 1이니까 자 전체 길이 얼마? 잘 들어야 돼. 1이지. 그럼 내가 걔를 몇 등분했어? n 등분하면 여기 밑둥에 이제 뭐가 생겨? 원래 칸들이 생길 거 아니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하냐면 요 위쪽으로 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주는 거야. 괜찮지? 네. 그럼 여기에 몇 개의 직사각형이 생길까? N개. n개의 직사각형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일단 다 구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 놈의 면적을 구하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자 일단 잘 들어. 우리 여기는 전체 길이가 1이야.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n 등분했어. 그럼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n분의 1 나와. 그러면 얘는 지금 중요한 게 밑변의 길이가 얼마고? n분의 1이고.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이게 n분이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밑변의 길이는 n이야. n분의 1이야.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한데 이때 이 높이를 우리는 뭐 할 거다? 요 좌표를 대입한 함수값을 높이를 쓰면 돼. 맞아? 그럼 여기는 최초 요 위치가 얼마야? 0이고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니까? n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는 요 좌표를 찍어내면 이 좌표도 얼마가 나오지 얘들아? 이 좌표도 n분의 1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 면적을 내가 S1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일단 S1의 넓이는 자 일단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 괜찮냐? 왜냐면 함수값을 높이로 쓸 거니까. 그 다음 곱하기 뭐야? 밑변의 길이 n분의 1이야. 나쁘지 않지? 그럼 이런 논리를 똑같이 우리가 누구 할 수 있어? 요 두 번째 있는 직사각형인 누구도 S의 2 두고 할 수 있겠지? 잘 들어? 그럼 S2는 똑같아. 변한 거 없어. 일단 밑변의 길이 얼마? 변함없이 n분의 1이야.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할게.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요 놈의 좌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재는 거고 높이는 좌표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좌표는 0에서 n분의 1 두 번 했지? 그럼 이때 이 좌표가 얼마야? n분의 2가 되고 요 놈을 이 함수에 대입한 함수값이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S2는 똑같이 얼마야? 불러봐. 높이가 n분의 2의 제곱이 되고 밑변의 길이 n분의 1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SS3 두고 할 수 있나? 네. 끝났어 얘들아. 그럼 S3는 이번에 어떻게 나오겠어? 밑변의 길이 여전히 얼마야? n분의 1인데 봐봐. 자 높이는 이번에 어떻게 구해 그러면 S3는 여기는 이 좌표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이 좌표는 얼마야? N분의 3. n분의 3을 대입한 거니까 오케이 얘는 그러면 n분의 얼마? 3의 전체의 제곱에 얘는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딴 건 다 됐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자 K번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 다시 몇 번째? 왜냐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일일이 다 계산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의태가 하려는 지시 어떤 뜻이야? K번째 놈의 일반항을 구해서 K에다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넣어서 이걸 더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요 놈을 우리가 SK라고 한다면 맞아? 그럼 얘는 일단 이 밑변의 길이 똑같이 얼마야? n분의 1 나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요 놈의 좌표가 필요한데 요걸 내가 세 개를 써둔 이유가 뭐겠어?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S1일 때는 n분의 1이고 S2는 n분의 2고 3는 n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몇 칸 건너왔겠어? K칸 건너왔을 테니까 이때 여기는 요 놈의 좌표가 승리나 누굴까? 그래 n분의 K가 나와서 그럼 이 n분의 K를 대입한 놈이 뭐가 돼? 높이가 되고 맞냐? 네. 그 다음 밑변의 길이 여전히 얼마야? n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K번째 직사각형. 자 뭐라고? K번째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난 여기는 이제 이거야. 요걸 알고 있으면 여기는 K가 들어갈 자리에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넣으면 이 마지막에 넣은 게 n번째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냐? 맞냐? 그래 안 그래? 그 소리는 이걸 다 더하면은 뭐야? 저 구분구조법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체 넓이 S는 들어봐.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더할 거니까 시그마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여기에 불러줘. SK 들어가면 되니까 n분의 K의 제곱에 n분의 1 이렇게 나와. 맞지? 네. 근데 아까 의태가 뭐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여기는 지금 봐. 저 구분구조법은 사실 오차가 얼마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써먹으려면 오차가 가급적이면 어때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는 이 n자리에다가 이거야. 10을 집어넣는 것과 이 n자리에다가 내가 100을 집어넣는 거는 얼마 집어넣었을 때? 100을 집어넣었을 때 더 근사한 값이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다 우리가 뭐 1000을 집어넣었다 쳐봐. 그럼 여기는 이 전체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1인데 이걸 1000등분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오차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어떤 개념이 나온 거야? 이때 극한의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1000만 이런 거 넣지 말고 아예 18n은 어디로 보내자? 무한대. 무한대로 보내버리자 해서 여기다 뭘 때리면 극한을 때려버리면 우리가 이때 요 놈의 바로 수학에서 뭐라 불러? 구분구조법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저기는 쟤를 n등분하는 게 아니라 몇 등분하고 싶은 거야? 무한등분시켜서 거의 오차를 뭐한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은 기억해? 이런 포맷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내가 배우는 구분구조법은 일종의 뭐야? 급수라는 걸 기억하면 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는 근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잘 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원. 무한대로 갈 때 들어봐. 여기는 n은 어차피 시그마 안에서는 뭐야? 상수야. 그럼 얘는 n분의 3은 n3승분의 1은 그냥 나오고 시그마 안에 누가 들어간 거야? k 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k 제곱은 어떻게 될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일단 시그마의 계산 끝이지. 근데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은 3승 3승이니까 수렴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샷수가 똑같으니까 수렴이지? 어디를 수렴해? 개수비니까 6분의 2. 그냥 구분구조법으로 계산한 값이 얼마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0과 2 사이에 y는 x제곱과 x축이 둘러싸이는 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연결을 시키잖아 얘들아.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아져. 나중에 이걸 바꾸는 거 알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해도 3분의 1에 이거 아닌가? 맞아 틀려. 그럼 이것도 얼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구분구조법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놈을 누구로 연결시키면서 정적분을 연결시키면서 계산이 요만큼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이 구분구조법은 잘 들어. 일단 너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첫 번째, 결론은 뭐다? 급수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정적분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뭐부터 이해해야 돼? 급수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이 급수가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보기엔 얘가 수투에서 빠지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급수니까 우리가 구분구조법의 일련의 순서는 일단 밑변을 뭐하고? n등분하고 그 다음에 S1, 2, 3에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리미트 시그마에 집어넣는다.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인데 이게 정확한 느낌으로는 뭐냐면 얘들아 이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구분구조법은 자,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구야. 다시 못 또는 뭘 구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따가 얘기한 거는 뭘 구한 거야? 넓이를 구한 거고 그럼 부피는 보통 어떻게 구하는 거지? 부피는 입체 도형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구분구조법의 원리가 내가 구할 수 없는 면적을 직사각형으로 나눈 것처럼 오케이? 근데 부피를 구하는 것도 그럼 어떨 때 구하는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는 부피 엄청 많지 우리한테는. 그거를 내가 구할 수 있는 부피로 바꿔버리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한테 뭐 이런 거야. 원뿔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원뿔에 대한 부피를 원래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위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언제 배웠지? 중학교 몇 학년? 몇 학년이야? 뭐 1학년인가 2학년 이때쯤 배웠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우리가 아는 게 없었어.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3분의 1 곱하는 거 어떻게 설명했지? 그냥 안 했어. 실험체를 갖고 왔어야 원래 정상적인 교육과정인데. 그래서 또 동일한 높이의 구와 원기둥과 원뿔을 갖고 와서 물을 남 찍었다가. 그래서 그 부피의 비율로서 보통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는 누굴 배우면? 구분구조법을 배우면 여기는 얘는 그럼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n등분해.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뭘 만든다? 원기둥을 만들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구할 수 있으나 원뿔은 못 구한다 이런 전제가 들어가는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일반항을 찾아서 이거에 대한 뭘 취하면 급수를 취하면 이거의 부피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이런 거잖아. 쌈무 먹어봤나? 쌈무? 쌈무요? 쌈무. 쌈무 있잖아. 쌈무. 왜 고기 먹을 때 씹어 같이 싸먹는 무 있잖아. 네. 그게 쌈무는 막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거니까 쌈무는 그냥 원에 가깝지. 네. 근데 쌈무를 모으면 무가 되잖아. 이 구분구조법의 원리인 거야. 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를 만든다. 언더스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투에서는 넓이 활용까지만 나왔지만 미적은 뭐까지 나와? 부피 활용까지 나오고. 그럼 부피 활용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키는 결국 이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잘 들어. 이 구분구조법은 일단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구인데 우리는 요 놈에 대한 이해를 일단 뭘로 한다? 넓이로만 해도 충분해. 왜냐면 이게 부피로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엔 때려 주기도 얘들아 이렇게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나와. 이걸 줘. 그리고 여기는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분구조법을 100% 이해하는 것보다 구분구조법이 정적분으로 어떻게 전환되냐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한 구분구조법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나쁘지 않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하자? 일반화시키자. 그럼 일반화시킨다는 건 무슨 말일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일반화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우리 특정한 함수에 특정한 구간을 구분구조법 한 거지? 그럼 얘를 일반화시키겠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일반적인 함수에 일반적인 구간을 만들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함수가 같겠다고 해서 얘들아 지금의 이 내용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 따라와.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다시 뭐가 있어? 근데 문제가 여기는 지금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누구를 이용해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구분구조법 지금 이때한테 배운 걸로 간다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지 얘들아? 1번. 인증문. 일단 밑동을 n등분 한다. 근데 여기는 얘를 n등분 하면 몇 개의 칸이 생겨? N. n개의 칸이 생길 거야. 언더스탠? 그리고 각각의 대응들은 뭘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들어. 맞지 얘들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몇 번째? 결국 중요한 거는 그렇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요거를 뭐 한다고? 리미트 시그마 취할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첫 번째 요 놈의 넓이를 봐. 우리가 S1이라고 하자.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밑변 높이. 밑변 높이 필요해. 그럼 밑변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여기는 이 전체 길이를 n등분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돼? 이게 보면 참 대답 못하는 이상한 답답한 애들이 있어. 제가 n분의 1은 귀신같이 알아. 근데 이 길이 못 구해. 그럼 여기는 요 한 칸의 길이가 성아야 얼마니? 얘 또 이런 거 귀신같이 잡아내잖아. 다들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밑변의 길이 또 얼마야? 2분의 1. 응? 자 얼마일까? 어? 에이. 얼마야 승원아? 어? B-A분의 1? n분의 B 빼기 A잖아. 아니 이제 희한해. 야 동우가 여기 1이고 여기 2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인데? 1이요. 그 이런 건 귀신같이 잘 맞춰.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반으로 잘랐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0.5. 지금 영역까지 하셨어? 그래 2분의 1이잖아. 이런 건 정말 귀신같이 잘해. 근데 얘랑 걔랑 똑같잖아 얘들아. 전체 길이를 n등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A고 여기 B니까 전체 길이 얼마야? B-A죠. 그럼 걔가 n등분할 거니까 얼마로 나눠? n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n분의 얼마야? B-A야. 그러면 은서야. 여기는 그럼 이 두 번째 요놈의 좌표가 필요하네? 그럼 이때 이 좌표는 얼마야? A 플러스 됐어. 그만 얘기해도 돼. 자, 그럼 요 좌표는 A에서 n분의 B 빼기 A만 간 거니까 네. 요때 요 좌표는 얼마가 돼? A 플러스 n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S1은 자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 빼기 A고 잘 들어. 높이가 요 놈을 집어넣은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F에 얼마야?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에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게 S1이지. 괜춘?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구하자, 동우가? 요 두 번째 나면 여기는 S2 이걸 구하자. 그치? 그럼 S2는 우리가 이게 S1 구했으니까 S2는 어때?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이 시간 얘기하는 S2는 똑같아. 밑변의 길이는 얼마야? 변함이 없지. 그러면 이제 높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 놈은 뭐만 필요해? 좌표만 알면 되는데 이번에 그럼 이 좌표는 여기는 얼마에서? A에서. 얼마를? n분의 2 빼기 a를 두 칸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여기는 요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될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에 2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내가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S2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높이는 불러봐. F가 얼마야? A 플러스 n분의 2배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맞냐? 네. 그럼 여기는 뒤에는 n분의 얼마? b 마이너스 이 편함 없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S3도 구할 수 있지. 그럼 S3는 어떻게 돼? 이게 세 칸 건너온 거니까 여기가 3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내가 누굴 구하면 K 맞지? S의 K를 구한다면 그럼 S의 K는 밑변의 길이는 여전히 얼마야?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변함이 없고 여기는 이제 요놈의 좌표가 필요한데 요놈의 좌표는 봐 A에서 S1은 한 칸 같이 S2는 두 칸 S3는 그럼 여기는 얘를 몇 칸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 좌표는 얼마가 돼? A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를 K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밑변의 길이 여전히 얼마? n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을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더해서 뭘 씌워버리면? 그치?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그게 이 전체의 뭐야?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해. 이거 지울게.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는 잘 봐.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 그래서 전체 면적을 내가 S라고 한다면 S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종의 급수인 거지. 그럼 너네가 이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의 정의로서 배우면 당연히 급수의 문제를 누구로 푸는? 그래, 정적분으로 푸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너네는 이거야. 급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어떤 판단? 이걸 그냥 급수로 계산해서 끝낼 건지 이 문제가 정적분을 요구하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판단은 그게 어려워 안 어려워? 그게 안 어려워. 딱 필이 와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 때문에 막 긴장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게 누구야?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되고 맞냐? 그리고 여기 지금 n분의 뭐야? b 이렇게 돼서 문제는 이 구분구조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보고서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를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일단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는 쟤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정적분의 정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면 있잖아. 문제를 풀 때 한 15초 빨라. 근데 그 식을 외우고 까먹고 이러면은 문제 못 풀게 되지. 하지만 너네가 정확하게 얘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풀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공식만큼 빨리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우지 말고 뭐 하자는 거야? 이해를 하자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일단 여기 구분구조법까지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얘를 뭐야? 정적분을 바꿀 건데 여기는 정적분으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매칭이야. 누가 뭘로 바뀐다?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인테리? 자, 인테그랄의 이 기호는 들어본 적 있지? 이거 안 들어봤으면 인생 접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기호의 어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의 이 기호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야? S를 길게 늘어뜨린 거야. 그래서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준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S였을까? 1번 슈퍼맨 2번 슈퍼마켓 3번 썸 뭘까? 썸 탄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감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S는 뭐야? 썸. 더한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안에는 얘들아 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분이라는 말이 붙은 거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 적자가 뭐야? 붉을 적자야? 싸울 적자를 얘기하는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가 봤을 때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누구야? 그게 리미트 시그마지. 왜냐면 이거 세트야. 리미트 따로 시그마 따로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아, 그럼 여기 있는 리미트 시그마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야. 끝났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n분의 1 빼기 a고요. 그럼 이 n분의 1 빼기 a가 지금은 우리가 이걸 밑변으로 봤잖아. 근데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은 n분의 1 빼기 a가 얘들아 이거 한 칸이야. 맞아, 틀려? 그럼 우리가 이거 한 칸이고 이게 일정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는 이 한 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쉽게 하면 이거잖아. x의 위치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n분의 1 빼기 a가 결국 뭐야? x의 증가량이야. x 값들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분의 1 빼기 a는 어디로 가지? 0으로 수렴할 거야. understand?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0으로 수렴하는 x의 증가량이지? 그럼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뭐라고 불러? 미수 증가량. 그래서 걔를 우리는 뭐라고 써? dx. 그럼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 끝났잖아. 그리고 우리는 함수 안에 있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야. 함수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다? x로 쓰면. 여기는 얘를 x로 쓰면 understand?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이게 fx가 되는 거고. 맞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만 결정해주면 돼? 구간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x로 지정을 하잖아. 이건 일종의 치환처럼 느끼면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는 봐, x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 후보는 누구만 있으면 x로 지정할 수 있지? x는 변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함수에서의 변수는 누구지? 쉽게 얘기하면 급수를 함수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함수에서의 변수는 누구야? x지. 그러면 시그마에서의 변수는 k고 리미트의 변수는 n이야. 그러니까 이 n분의 k가 x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로 바꾸려면 n분의 k만 있으면 x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요만큼을 x로 해도 되고 n분의 k n분의 k만 x로 해도 되고 요만큼을 x로 해도 되고 전체를 x로 해도 되는데 understand? understand이냐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x를 작게 잡아도 되고 크게 잡아도 되는데 x를 작게 잡으면 어떤 장점이 생겨? 구간이 심플해져. 대신에 함수가 복잡해져. 하지만 내가 x를 넓게 잡잖아? 그럼 어떤 단점이 생겨? 구간이 복잡해져. 하지만 함수가 간단해져. 그럼 너네라면 누굴 선택할 거야 당연히? 구간이 심플하고 함수가 복잡한 게 풀기가 편해? 아니면 구간이 복잡해도 함수가 간단하게 풀기가 편해? 당연히 함수가 간단하게 풀기가 편하겠지. 만약에 얘들아 이거 봐봐. 구간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야. 근데 문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2x 플러스 3의 5승을 적분하래. 이거하고 understand? 구간이 만약에 3에서 5야. 근데 x의 5승을 적분하래. 이거하고 누가 더 좋아? 후자가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x는 뭐다? n분의 k만 있으면 다 x로 지정할 수 있으나 우리는 가장 넓은 범위를 채택한다. 요걸 기억해놔야 돼. 그럼 끝난 게 나는 그래서 요 빨간 요 전체를 x로 했지? 이때 주의할 게 있어 뭐야? 우리가 미분 문제 풀 때 꼴 맞춰야 되잖아. 왜지?
왜들이 랩시바 이과 에이스들이. 자, 우리 미분 정의 문제 풀 때 꼴 맞추는 거 안 했어? 했어요. 그 왜 꼴을 맞춰야 되냐고. 게다가 좌표니까. 좌표니까 얘가 x, fx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a, fa가 돼야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럼 적분에도 이런 꼴 맞추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얘랑 얘의 관계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x로 지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명을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는 얘는 n분의 b 빼기 a지? 네.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가 뭐야? n분의 b 빼기 a를 k번 더했다야.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b 빼기 a가 되면 여기도 a 뭐야? b-a가 돼서 이 둘이 같아야지만 얘를 뭐다? 우리는 x라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둘이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남은 건 뭐야? 이제 구간만 적으면 돼. 네. understand?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은 자 이것도 외울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결국 누구에 대한 범위지 얘들아? x에 대한 범위야. 잘 들어봐. 그럼 x를 내가 지금 누구로 놨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로 놨어. 괜찮아? 네. 그런데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누구지? 그게 x의 시작이지 아래 끝. 그럼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누구야? 그게 x의 끝이야. 윗 끝.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봐. x의 시작은 그럼 뭘까? n과 k의 시작이 될 거야. 왜냐면 이 변수를 매칭하는 거니까. 근데 n은 어차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n은 끝밖에 없어. 하지만 k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x의 시작은 자 여기서 k 값이 얼마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이야. 그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남는 게 누구야? 그래서 x가 a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n은 여전히 무한대로 가지? 네. 그러면 k의 끝은 얼마야? 원. k의 끝 N. n이지? 그럼 우리가 k의 끝이 x의 끝인 거야. k가 얼마일 때? n일 때. 그럼 k에다 n을 집어넣으면 둘이 지워져? a도 지워져? 남는 게 b야. 그래서 어디까지? b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너네가 세팅을 매칭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정적분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구분구적분을 정적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케이? 요 연습을 초반에 보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두 가지만 체크해. 첫 번째 뭐? 일단 x는 넓을수록 좋은 거고. 오케이? x로 지정된 놈을 보고 개수를 맞추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정도를 체크해 놓고 자, 지워도 돼? 문제는 하나 같이 한번 바꿔볼게. 다 지워도 돼? 대답을 하네. 네. 몰라, 지울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기 봐. 기본 3번을 볼게요. 기본 3-1번을 보면 얘네가 주로 하는 짓이 이렇거든? 여기 봐봐. 아니 됐다. 기본 3-2번을 볼게요. 여기 봐. 일단 fx가 뭐야? x의 세제곱 플러스 x야. 맞지? 듣기만 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1차적으로 얘네가 보통 이런 거야. 6등급 이하를 속아내는 방식이 n분의 1을 앞에다 써놓는 거야. 그럼 6등급 이상은 이거에 속으면 안 되지? 그럼 이 n분의 1이 앞에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시그마 안에서는 요걸 하나 더 물어본 거지 사실은. 누가 변수야? K. K가 변수니까 이 n분의 1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너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자 봐. 여기는 지금 이 구분구적보에 대한 문제를 봐봐. 뭘로 풀 때는? 정적분으로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개가 있어. 누굴까? 아니 뭐 당연히 뭐 리미트식 다 있어야지. 포맷은 맞아야지. 근데 내가 이 문제 정적분으로 풀 때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누구야? 하나가 n분의 1이고 하나가 n분의 k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만 정적분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가볼게.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은 얘가 인테그랄 바뀌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오케이? 네. 의태가 x를 누구로? n분의 k만 잡아도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n분의 k만 있으면 다 x가 돼. 오케이? 왜냐면 변수니까. 상수는 어떻게 세팅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의태가 처음에는 n분의 k만 뭘로 한다? x로 할게. 그러면 잘 봐. 그럼 n분의 k만 x로 했으니까 k 앞에 얼마 있어? 1이지? n분의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건 맞출 게 없어 얘들아. understand? 그 대신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f에 요만큼만 내가 x로 바꾼 거야. 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얼마? EX. 2x에 요게 뭘로 바뀐다고? DX.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곱한 거로 봐도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넓이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누구야? 밑변. 얘가 누구야? 높이. 그러니까 적분의 기호이자 곱하기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x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n은 무조건 무한대니까 신경 쓸게. 여기서 졸면 큰일 나. 자 n은 어차피 무한대로 하니까 신경 쓸게. 없는 거고. k의 시작을 끝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k가 얼마일 때? 1일 때 얼마니? n분의 2. 굳이 리미트 안 쓸게.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k에다 얼마를? n을 넣으면 얘는 n분의 얼마가 돼? n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1로 가서 얘는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조건을 바꾸면 끝이야 그냥. 그럼 난 여기는 얘를 뭐야? 이 함수에 집어넣어서 접근하면 게임 끝. 언더스탠? 그럼 이렇게 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내가 누구를? x를 봐봐. 이번에는 n분의 2k로 할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n분의 k만 있으면 다 x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셋 중에 가장 부질없는 짓이야. 왜? 가운데 껴있잖아. 아 이렇게 하는 애들 제일 이상한 애들이야 세상에서.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 번째로 난 요거를 지금 x로 놓은 거야. 네. 근데 k 앞에 얼마 있어? 2. 그러니까 누구를 x로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꼴에 맞출 때는. 근데 얘는 n분의 얼마지? 그럼 n분의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언더스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2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지? 그럼 요 2분의 1은 어디로? 앞으로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바뀐 게 일단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맞아? 인테그랄 f에 이번에는 뭐야? 여기는 요걸 x로 놨으니까 1 더하기 x가 되지? 네. 그럼 여기는 꼴 맞췄으니까 dx가 되는 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로 뭐야? 얼마? k에다 얼마?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2야. 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시작은 0. 그 다음에 내가 k에다 얼마를 넣으면 n을 넣으면 얘는 n분의 2n 집어지니까 얘는 얼마야? 2. 됐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이제 f가 적으니까 1 플러스 x 집어넣어 적분하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 세 번째가 누굴까? 이번엔 x를 1 플러스 통째로. 사실은 의태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 지금 k 앞에 얼마 있어? 2 있지? 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 그래서 꼴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까지 똑같아 이번엔. 그래서 우리는 얘는 그럼 인테그랄 바뀌고 누가? 얘가 앞에 누가 있어? 2분의 1 찔러 넣어주고 그럼 내가 지금 이 통째로 x를 넣은 거잖아 얘들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에 꼴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k에다 얼마를? 1을 집어넣은 게 그냥 x의 시작. 왜? 왜 1을 집어넣지? 아랫끝. 그렇지 저기 시그마가 1부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가 5부터였으면 여기도 5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n분의 2야. 맞냐 얘들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의 시작이 곧 k의 시작. x의 끝이 k 끝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야? 0이니까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k가 끝이 지금 얼마야? 왜 n이지? 저 시그마의 범위를 보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이었기 때문에 언더스탠? 만약에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으면 n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 2n이었으면 그땐 2n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도 잘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n을 넣으면 얘는 1 플러스 얼마야? n분의 2n이야. 맞니? 그럼 얘랑 지우니까 얼마 돼 이거는? 3이 되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판단해봐. 그럼 우리는 여기 이 세 개를 다 계산하잖아. 그럼 답이 어떻게 돼? 다 똑같이 나올 건데 우리는 너네가 계산하기 제일 좋은 게 누구겠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x를 웬만하면 넓게 잡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게 정말 다 똑같은 애들이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자 여기는 얘는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는 전체를 뭐하면 x로 마이너스만큼 이동을 시켜버리면 x가 되지? 1만큼 이동을 시키면 x가 되지? 그러니까 일상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랑 같아지지. 그리고 여기는 얘도 이 안에 있는 전체를 뭐하면 t로 치환시켜버리면 여기다 0 넣으면 1이고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2 남으니까 여기 2분의 1 생기겠지? 그럼 쟤랑 똑같아지고 그거 다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하는 구분문제법을 잘 이해하려면 이 단계를 한 번쯤은 꼭 겪어야 돼. 하지만 문제는 뭘로 푼다? 얘를 푸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는 요놈의 이제 마무리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거니까 맞아 얘들아?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 이거 함수가 쟤잖아. 저기 fx. 그렇지? 왜? 미안해. 대충 좀 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일단 구분구조법은 첫 번째로 얘네가 이 구분 구조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누구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정적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 문제는 봐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얘들아 이제 이런 애들에 이제 누가 끼어들어가? 부분적분 치환적분 끼어들어가고 이것도 일종의 도형 문제로 나오니까 이 자체에 대한 식을 만드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적분 쪽은 확실하게 잘 마스터해놔야 돼. 그럼 이제 끝났어 얘들아.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의문점 해결됐지. 왜?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여기 봐봐. 그럼 이게 왜 곱하기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너네가 지금까지 봐봐.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양변에 리미트 취할 수 있지? 양변에 시그마 취할 수 있지? 그럼
그럼 양변에 인테그랄도 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산이 좀 자유로워져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 배울 때 넓이 변적 있잖아. 그래서 이게 x축의 위쪽에 있으면은 뭐야? 적분계가 양수고 x축의 아래쪽에 있으면은 적분계가 음수지? 왜 그런 거야? 우리가 함수값을 높이로 썼기 때문에 이게 x축의 위쪽에 있으면은 함수값이 높이니까 양수가 돼. 밑변의 길이 당연히 양수겠지. 하지만 이게 x축 아래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가 돼서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정적분의 정의, 이 구분문제법은 각각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의 호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고 누구는 x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x는 무조건 누가 필요하다고? n분의 k가 있어야 되고 이 문제 내가 정적분의 정의 문제를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 누구야? n분의 1과 n분의 k가 있어서 그걸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꼴만 맞추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을까? 꼴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 필요해 이쪽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기본 3번에 보면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니? 요건 차이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야? 그치? 1번은 봐봐 함수를 따로 지정했어. 네. F라는 표현이 들어갔지? 근데 2번은 그냥 함수가 x3승인 거야. 맞아?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1번. 둘 다 쉬워. 근데 2번이 좀 더 편하지. 왜냐면 함수를 따로 매겨 넣는 게. 식이 간단해지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 그러면 봐봐. 다시 3-1번으로 가봐. 그럼 내가 x로 지정할 수 있는 게 후보가 세 가지야. 그치? 네. 1번이 누구야? n분의 k. 그럼 여기 봐. 그럼 내가 x를 n분의 k로 한다면 그 앞에 있는 n분의 4에서 4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버려야 돼 그냥. 근데 만약에 내가 n분의 3k를 x로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를 버리고 다시 3을 곱해줘야 되지? 그럼 앞에 누가 나갈까? 3분의 4가 나가겠지. 요런 꼴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 기본 3번은 집에서 엄마랑 풀어보고 우리는 뭘 갈 거냐면 자 15번 18번 내가 불러준 순서대로 풀어. 그리고 17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자 시작.